세종 FM 98.9 MHz. 지금은 박희숙의 세종먼 브런치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온갖 꽃들이 활짝 피고 있는 요즘 5월입니다. 봄바람은 부드럽고 햇살은 따스하죠. 자연이 다시 숨을 쉬고 있고 지역과 사람을 잇는 문화의 향기가 흐르는 곳으로 지금부터 달려가려고 합니다. 지역 문화의 숨결이 살아있는 공간으로 금산문화원을 찾아가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금산문화원의 다양한 활동을 소개하겠고요. 그 중심에서 문화의 가치를 전하고 계신 강정원 금산문화원장님과의 특별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나눠보려고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지금부터 함께 해주실 거죠? 먼저 오프닝 음악부터 듣고 창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김성우의 당신은 그녀와 커피를 마셔본 적이 있습니까? 듣고 오겠습니다. 그녀는 너무나 눈부신 모습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나는 그녀에게 가까이 갈 수 없었죠. 나의 더러운 것이 묻을까 두렵기도 했지만 그녀에게 다가갈수록 내 마음은 병이 들었죠. 그녀는 천사의 얼굴을 천사의 맘을 가졌죠. 하지만 사람들은 그녀를 알아보지 못하죠. 허름한 청바지에 플라스틱 귀걸이를 달고 있던 그녀를 나만이 느낄 수 있는 것 너무나 자랑스러워. 내가 갖고 있는 또 하고 있는 내가 그렇게도 원했던 모든 것 어느 날 갑자기 의미 없게 느껴질 때 오겠지만 그녀와 커피를 함께 했던 가슴 뛰던 기억은 오랫동안 내 마음속에서 지워지지 않을 거예요. 사랑이란 말이 점점 그 의미를 잃어가고 있는 요즘이기에 나는 그녀를 감히 사랑한다고 말하기는 싫었어. 하지만 밤새워 걸어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보다 더 적당한 말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외로운 날이면 그녀 품에서 실컷 울고 싶을 때도 있었죠. 가느다란 손이 날 어루만지며 꼭 안아준다면
하지만 그녀를 사랑하기에 그렇게 대한 것이죠. 그러나 그녀는 그 사실을 아직도 모르고 있죠. 네. 네. 잘 들으셨죠?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강정원 금산문화원장님과의 시간을 지금부터 갖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예전에도 뵀지만 오늘 뵈니까 진짜 학교의 교장 선생님 같은 그런 느낌이 팍 듭니다. 더 부드러워야 할 텐데요. 아유, 그렇지만 부드럽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금산에서 오셨는데 시간상으로 얼마나 걸렸을까요? 네, 1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네, 그렇죠. 1시간 정도는 뭐 다닐만 하죠. 네, 즐거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네네. 뭐 이제 우리 문화원에서 전국적으로 보면은 문화원에서의 활동들이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네. 뭐 우리 금산 문화원도 역사가 상당한데 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네. 금산문화원은 1967년도에요. 네. 금산 남쪽에 있는 산 남산에 네네. 그 원사를 마련해 가지고요. 음. 비교적 역사가 이제 한 50여 년, 60년에 가까이 되었기 때문에 네. 긴 역사 동안 금산 주민과 함께 해왔다고 네. 할 수 있겠어요. 네, 그렇죠. 네, 60년이 다 돼가는 그런 역사를 갖고 있는 문화원에서의 활동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금산 사람들에게 어떤 문화원의 중심이 돼서 움직이는 문화적인 것들도 많을 테고 거기에 따르는 콘텐츠도 새로 발굴을 하실 것 같고 이제 그런 건데 뭐 원장님께서 지금 얼마나 많이 이런저런 일들을 하고 계셨을까 궁금합니다. 또 근황은 또 어떠셨는지요? 우선 지난 역사를 좀 더듬어 보면요. 네네. 우리나라가 이제 60년대, 70년대에는 네. 여러 홍보 수단을 음. 그 문화원에서 좀 중심이 돼가지고 활동을 해왔죠. 그렇죠. 예. 그러다가 이제 70년대 와서는 예. 홍보 수단들이 다양하게 좀 발전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국정 홍보 기능은 문화원에서 좀 적게 하게 되고 네네. 이제 대신해서 지역 역사를 탐구하거나 네네. 정체성을 확보하고 향토사를 수립하거나 연구 기능이 요구되는 등 네. 금산문화원은 1984년에는 그 상리로 이전을 하게 돼가지고 네. 그 이후에 2003년까지는 주로 그곳에서 각종 문화 행사를 하게 되죠. 네. 전국 문화원 시설 평가에서도 우수 문화원으로 선정되는 등 네. 우리 금산 문화원이 금산 중심으로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해왔다고 할 수 있겠어요. 네. 그렇군요. 뭐 1967년도부터 생겼던 우리 금산 문화원이 현대의 지금까지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고 금산 군민들의 어떤 문화적인 수준 향상과 어떤 자질을 개발해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다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네. 또 한편 우리 금산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네. 문화예술에 대한 그 향유 의욕이 높고 네. 또 지역을 리더하는 많은 분들도 그런 역량을 갖추시고 의식을 가지고 계셔서 네. 이미 2004년도에 네. 그러니까 지금 만 21년이 됐네요. 음. 금산 다락원을 건립하게 됩니다. 다락원 네네.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시민들이 많은 문화 활동에 참여하고 네. 또 교육 활동도 그곳에서 이루어지고 그런 공간 속에 금산문화원도 한 공간을
차지하고 그곳에서 활동을 하게 되죠. 아, 네. 네. 그 건물이 벌써 24년이 됐나요? 21년, 21년. 2004년도에 그러니까 건립되어서 다락원의 문화 공연장이면은 그 공연장에서 쭉 이어지는 부분이 다락원이 많던데. 전체적으로는 네. 기본적으로 공연장, 네. 전시장, 문화원, 청년의 집, 여성의 집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네. 종합 문화예술 공간이라고 네네. 말할 수 있죠. 그럼 문화원도 그 공간 중에 하나에 있나요? 네, 네. 아, 어찌 그렇구나. 보면 문화원이 중심돼서 어허. 금산 군민을 행복하게 하는 공간이다. 아, 그렇군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어요. 그야말로 금산 예술의 전당과 같은 곳이네요. 그렇네. 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어요. 알겠습니다. 뭐 금산 문화원 중심으로 이루어진 여러 가지의 문화 예술이 이루어진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끝이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대략 아웃라인만 얘기해도 굉장히 대단하다는 걸 느끼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원장님께서는 문화원 원장으로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2월 20날 취임을 하고요. 아, 2월 달에. 예, 공식적으로 업무를 한 것은 2월 28일부터 하게 되어서 그렇군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그렇다면은 그 전에는 교직에서 교장 선생님으로 퇴임을 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거든요. 네, 네. 그래요. 어디 학교에서 근무를 하셨을까요? 예, 네. 저는 이제 금산이 고향이고요. 금산의 네. 산골 마을인 네. 활골이라고 하는 아주 천연 자원이 풍부하고 활골 맑고. 하면은 자연불학 이름 같은데. 네, 그렇죠. 자연불학이고요. 그럼 원 행정명은 뭐죠? 금산군 남이면 상금리 상금리. 활골 마을인데요. 아, 금산의 큰 하천을 이루고 있는 네네. 봉황천에서 네. 가장 먼 거리, 봉황천의 네. 그 발원지를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상금리가. 네, 아, 그렇군요. 그만큼 상금리는 네. 청정 지역에 속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제가 보니까 진악산이 이렇게 널리 펼쳐져 있잖아요. 근데 네. 그게 봉황새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예, 근데 그 봉황새의 눈이 황풍리 천을 바라보고 있다고 황풍천은.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다면 상금리는 바로 뒤에 예, 그 산을 발원지로서, 넘어서 더 깊은 계곡을 따라 올라가 가지고 있는 마을이어서요. 네. 대전에서 오는 저로 지인들은 네. 그 상금리 마을을 와서 보고 강원도보다 더 깊은 산골이라고 네. 절 보고 음. 대전에 와서 교장도 하고 이렇게 했다고 해서 네. 그 개천에서 용난 게 아니라 산골에서 용났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웃게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오지 마을 같은 오지 마을이고. 그런 상금리군요. 예, 네. 천연 자원으로 보면 아주 참 좋은 곳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겠네요. 몇 킬로 지나야 또 동네가 있을 정도로 네네. 겹겹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네. 그런 지역이 우리 금산의 남이면 지역이라 할 수 있어요. 거기서 태어나셨는데 네. 이제 교직 생활은 이제 대전에서 계속 하셨어요. 그죠? 네. 그러면 어디 학교에서 퇴직을 하셨을까요? 네. 네. 제가 이제 모건대학교 미술교육과를 졸업하고요. 아, 그렇군요. 처음으로 이제 82년도에 대전에 대신 중고등학교가 있는데 아, 그곳에서 미술 교사로 근무하게 되었고요. 대신 중학교. 중학교와 고등학교. 대신 중고등학교에 예, 미술 중학교에서 한 담당. 절반, 네. 고등학교에서 절반 이렇게 근무를 한 셈이에요. 네네. 그럼 서양화 쪽으로. 네, 제가 이제 미술 분야에서는 서양화를 전공을 했고요. 네, 그러시군요. 그 뭐 작가로서 아이들하고의 그 교직 생활을 상상해 보니까 저희들이 중고등학교 때 미술 선생님을 되게 많이 좋아했거든요. 왜냐하면 남다른 감성과 그 낭만이 진하게 있어서 여학생들하고는 특히 교감이 잘 되더라고요. 돌이켜 보면요, 네, 정말 행복했던 시간이었던 그렇죠. 것 같아요. 예, 다른 선생님들은 예. 학생들의 점수를 높여야 된다는 부담 때문에 예. 항상 긴장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데 네. 음악미술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즐겁게 해주고 아이들에게 감성을 키워주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늘 무엇이 더 아름다운 것일까,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고 즐겁게 살 수 있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이들과 접하기 때문에 그렇죠. 아이들도 큰 부담은 없으면서도 예. 자기를 돌이켜보고 네. 자기를
나의 내면을 좀 키워보려고 하는 네. 그런 의식을 가지고 함께 만나기 때문에 늘 즐거운 것 같았어요. 그러셨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이제 지금은 원장님이시지만 그때의 교직 생활 하실 때의 그 선생님 교사를 한번 상상해 보면 되게 인자하시고 다정하시고 예, 웃는 모습이 정말 학생들한테 친근감을 주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감정이 있어서 미술을 전공한 학생들이 많았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혹시 생각나는 제자가 있으실까요? 여러 우리 제자들이 있는데요. 네. 그 중에서도 지금 이제 미술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제자들이 더 네네. 생각이 그래도 많이 나게 되고요. 네. 저하고도 뭐 또 나중에 또 여러 인연이 만들어지고 한 그런 제자들도 음. 있고 그래서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아서 그렇죠. 한 사람 두 사람 예. 이름을 거명하기보다는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질문이 있습니다. 네. 저는 그림을 진짜 못 그리거든요. 다른 건 자신 있는데 왜 그림을 못 그릴까요? 그래서 저는 예. 많은 분들에게 또 그림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네. 그림을 잘 그리려고 하지 마라. 아. 잘 그리는 것은 하나의 쟁이고 기술자인 것을 의미하는 말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기술자가 되어야 하거나 음. 누구나 전문가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없다. 네. 그러니까 어떤 형태를 보고 거기에 대한 어떤 느낌 내지는 내 네. 마음을 네. 어떤 색깔이나 어떤 형태로 표현해 볼까 하는 나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면 네. 큰 부담 없이 미술에 접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다른 사람이 봐서 사진처럼 잘 그렸네 이것을 예.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 나의 마음으로 그냥 이렇게 표현된다고 생각하면 그게 더 아름답고 좋은 것 같아요. 그럴까요? 네. 네, 그래도 저는 어렵습니다. 언제 한번 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네. 네, 뭐 그 산수가 훌륭하고 풍경이 아름다운 그 오지 마을 금산 진학산 뒤에 남이면 상금리가 있으면 하금리가 있을 것 같아요. 하금리 맞나요? 있어요. 맞아요. 아, 그렇군요. 네, 옛날에 그 산골에서 살던 사람들은 산과 하를 나누어서 마을 이름을 많이 지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네. 거기도 그랬을 것 같은 느낌인데요. 그렇네요. 네. 그 상금리가 왜 활골이라는 자연불학이 있는지도 궁금하기도 합니다. 활골같이 생겼나요, 마을이? 네네 활처럼 생겼다고 해서 활골이라고 하고요. 예. 한자 말로는 이제 궁동이라고도 말을 하죠. 어. 활궁자 써서 네. 그 뒷산을 궁산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또 이제 매가 날아다녀서 그랬는지 매봉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 그러는데 그렇군요. 그 예. 산에서부터 발원된 물이 우리 이제 제일 큰 봉황천의 네, 원료가 네. 돼가지고 아, 나름 의미가 있는 음. 골짜기입니다. 그렇죠. 금산하면 비단 물결, 그러니까 금수강산을 줄여서 금산이라고도 부른다라는 말도 있고 금강의 물줄기가 있는 곳 금산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 금강의 발원이 뜸봉샘이라고 전라도에 예, 있는데 장수에 있죠. 장수에 네. 있는 뜸봉샘을 비롯해서 가까이는 금산을 대표하는 산이 진학산이라고 들었는데 네. 그 진학산의 천변에 나오는 물들이 우리 상금리에서부터 발원이 돼서 나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네요. 네, 금산에서 제일 큰 하천은 이제 봉황천이 봉황천. 있고요. 네, 예. 그 하천의 음. 가장 위 아, 그게 그렇군요. 상금리죠. 네. 그 멋진 마을에서 태어나셔가지고 몇 년간 살으셨을까요? 그곳에서 이제 10살 때 대전으로 이주하게 네. 됐어요. 네.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그곳을 지탱하고 계시는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저는 어렸을 때 네. 그 마을의 골짜기를 마을 또래들과 같이 다니면서 네.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특히 봄에 새싹이 돋거나 네. 하늘에서 구름이 떠서 움직이는 것 등이 네. 유심히 그것들을 바라보게 되었고 어린 시절의 그 환영들이 오랫동안 네. 저희 가슴 속에 늘 함께하면서 제 가슴 속에 있었던 그런 것들을 네. 무엇으로 어떻게 표현해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을 때 제가 초등학교 다니면서 또는 중학교 들어가서도 바로 미술반에 들어가고 네. 그림을 그리게 된 원동력이 또 되기도 해요. 고향은 나의 원동력이다.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네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3살 버릇 여든까지 80까지 간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네. 저는 그보다 조금 더 지난 말로 네.
3살까지 보고 느낀 모든 것들이 나의 삶의 지표가 된다. 아. 나의 삶을 이끌어가더라.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이 돼요. 맞는 말씀 같아요. 네. 그만큼 저는 이제 태어난 고향에 대한 깊은 애정과 그 음. 더군다나 이제 중간에 떠났기 때문에 더 네. 그리움이 컸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계속해서 어머니 아버님은 살으셨던가 봐요, 거기서? 어머니 아버님이 네. 아버님이 공직에 계셨는데 아, 금산 군 그러셨군요. 공무원을 하시다 대전시로 발령을. 발령을 받으시는 예. 바람에 가족들이 전부 대전으로 나오게 됐죠. 아, 그렇게 됐군요. 네. 네. 아우, 좋습니다. 뭐 오지 마을 그 상금지 얘기를 하자면 참 끝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막 욕심은 나지만 시간상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취임한 지 얼마 안 되셨다고 했어요. 네. 금산 문화원의 그 역사와 현재의 문화원의 조직, 문화원의 조직도 궁금하고 여러 가지로 좀 분류해서 문화원 소개를 다시 한번 산뜻하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문화원 조직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네네. 사무원 사무실 사무국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네네. 여러 면에서 운영에 책임을 지고 있는 이제 원장이 한 명 있고요. 네. 부원장이 2분이 계시고 그렇구나. 이사가 22명으로 구성이 어우.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사무처의 직원은 사무국장이 한 명 있고 네. 행정을 맡아 일하시는 분들이 3분이 또 음. 계십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행정 중심의 설명을 드렸고요. 그 문화원 안에 저희들이 단체가 14개가 있고 아, 프로그램이 많다라는 뜻이죠? 네, 그리고 동아리가 또 15개가 있어요. 단체와 동아리는 뭐가 달라요? 단체는 주로 이제 단체 중심으로 예, 문화원이. 활동을 이끌어 가면서 음. 1년에 이제 몇 차례 발표회 같은 것을 하게 되는 아. 단체 중심으로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 오랜 경륜을 가지고 있는 팀들이라 볼 수 있겠고요. 네. 그 중에는 이제 미술 단체도 있고 음악 단체도 있고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네. 그 단체 구성 안에서 이제 회장, 부회장 여러 조직들이 그렇겠죠. 예. 연습을 하거나 문화원 공간 속에서 음. 능동적으로 네. 자기들 중심으로 네. 프로그램을 이끌어가면서 문화원과 네. 함께 아. 문화활동하는 팀들이고 팀들이 단체다. 네. 아. 그리고 이제 동아리들은 예. 이제 우리 문화원에서 강사를 배정해서 네. 교육 프로그램도 프로그램 제작으로. 운영하고 예. 그런 그렇군요. 말하자면 문화원의 어떻게 보면 노른자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군민들이고 군민들이 만들어낸 단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네요. 네. 아, 그렇습니다. 뭐 말씀 들어보니까 뭐 어떤 조직이나 이런 것들도 오랜 역사가 있기 때문에 계속 꾸준히 바탕이 돼서 움직이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그렇다면 그 금산 문화원의 봄 되면 많이 할 수 있는 어떤 행사가, 공식적인 행사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지난번에 삼벚꽃 축제 그것도 있었다고 했는데 그것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산 벚꽃 축제는 이제 네. 군내 지금 이제 축제를 주관하는 재단이 별도로 만들어져서 과거에는 이제 인삼 축제도 네. 80년대에는 문화원에서 먼저 네. 기획하고 한 맞습니다. 10여 년 그랬겠죠. 동안을 예. 추진해 오다가 규모가 커지고 군민 더 많은 사람들이 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네. 이 축제 재단을 따로 만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꽃 축제도 그렇고 인삼 축제도 그렇고 이제 요거는 축제 재단에 네, 그, 그러셨군요. 주관을 넘겨주게 됐고요. 네. 그 외에도 이제 우리 금산의 인사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선양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게 되고요. 이제 곧 있으면 5월 15일이 스승의 날이 되는데 네. 우리 금산에서는 다른 곳과 다르게 스승을 공경하는 그 문화가 예. 오래전부터 있어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제자들이 선생님을 그리는 네. 비석을 만들어서 세운 뭐 비석이라고 해서 큰 이런 비석은 아니겠고 표지석 정도이겠습니다만 네. 그런 곳이 한 남일면 초연을 중심으로 해서 부리면 방향 쪽으로 한 30여 분을 이렇게 기리고 있어요. 네. 적십자에서 한 스승의 날이 우리 전국적으로 학생들이 네. 스승을 공경하는 프로그램이 있기도 하지만 네. 금산은 그보다도 더 일찍부터
네. 옛날 서당의 선생님들을 모셨던 그런 의식이거든요. 네네. 그래 이제 비석을 여러 곳에 세워서 그 뜻을 기렸다고 해서 네. 명칭은 적합한지 싶기는 해서 명칭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많이 지금 다시 재론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네네. 비석제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5월 그러면 그 비석제가 오래된 이렇게 전래되어 내려오는 행사인가요? 행사로 어. 하게 된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아, 않았어요. 예, 그렇군요. 근데 비석이 세워진 그런 정신을 가지고 만들어졌던 네. 것은 역사가 꽤 됐어요. 아우, 그런데 네네. 저희들이 이제 지역의 여러 그 역사 자료들을 찾아보다 보니까 네네. 그런 훌륭한 자료가 있어서 그렇군요. 이제 최근에 와서 어, 그 축제로 하나의 네. 주민과 군민이 함께하는 문화 행사로 아, 문화원에서 개발해가지고 그럼 추진을 그 하고 축제가 있습니다. 비석제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금 비석제 네. 축제. 예, 그게 그게 있군요. 스승 공경 5월 행사죠. 15일 날. 예, 5월 아, 15일. 그래 그러면- 현재 이제 교육 활동을 하고 있는 선생님들, 과거에 또 네. 교육 활동을 하셨던 분들 중에 네. 또 그분들을 아. 감사하게 여기는 모시고, 표창 그런 프로그램도 그 안에 포함되고요. 그 또 선생님들이었던 분들이 그 후손들도 같이 참여하시고. 어떻게 보면 이게 교육지원청에서도 많이 움직여야 되는 부분들일 수도 있는데 하물며 우리 문화원에서 어떤 국민들이나 또 살고 있는 학생들한테 뭔가 본보기를 보여줄 수 있는 문화 선양 차원에서 이런 행사를 치른 것이 참 보기가 좋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네, 그래 그래서- 학생들은 이제 그 프로그램 안에서요. 네. 선생님에게 대한 감사 편지 쓰기 뭐 이런 프로그램도 좀 같이 운영하고 있고 너무 그렇습니다. 좋군요. 한번 이렇게 잘 지켜보고 싶습니다. 그런 네. 면에서는 그래서 네. 문화원에서는 오랫동안 해왔던 삼벚꽃 축제라든가 또 뭐 진달래 화전 붙이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것도 지금이면은 시작을 해야 되고 또 하셨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금년에는 우리 산벚꽃 축제는 4월 12일 날 오픈했거든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날씨 계절이 너무 잘 맞아서 첫날부터 아주 기후 맞추기 힘들죠. 예. 꽃 축제는 특히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이번에는 아주 그 일정이 딱 맞았어요. 그래서 기간 그랬나요? 동안 아주 화창한 날씨에 많은 분들이 인근에서도 찾아오셔서 정말 타도시에서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삼벚꽃 네. 축제는 막 이렇게 단체로도 막 가고 하는 걸 보니까 많이 알려져서 계속해서 잘 지향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대전에서부터 금산을 향해서 가다 보면요. 네. 대전이 기온이 더 높아서 꽃이 한 일주일 정도 먼저 피는 것 같아요. 금산이 더 상류가 되어서 네. 남쪽에 있지만은 네, 산악지대라서. 더 추워요. 네. 그래서 일주일 후가 되면은 금산에 다시 꽃이 핍니다. 그리고 그렇습니까? 금산에 읍에서 꽃이 지면 네. 진학산을 넘어가서 남이면 쪽으로 가게 되면 그때서 꽃이 펴요. 네. 또 일주일이 지나면 들에 있는 길가에 있는 벚꽃이 지고 산의 벚꽃이 하얗게 또 피기 시작해요. 네. 그래 대전에서부터 금산을 향해서 남이면 활골길을 올라가다 보면 네. 한 달 내에 벚꽃을 보게 되어서 늘 네. 행복한 네. 봄이 이렇게 됩니다. 그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림을 그리듯이 이렇게 뭔가 상상이 막 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하셨고요. 우리 문화원과 우리 원장님의 활골 마을에 대한 것이 중점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잠시 광고하겠습니다. 여기는 박희숙의 세종음원 브런치입니다. 지역 문화의 중심, 다양한 예술의 공간, 금산문화원 강정원 원장님과의 토크 시간입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리 금산문화원에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진행 중인 주요 프로그램이나 어떤 추구하는 프로젝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점적으로 어떤 것들이 진행할 예정이며 진행하고 있을까요? 지금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추진하는 문화원 프로그램 중에는요. 네. 이미재 문학제가 있습니다. 네. 이미재 선생님은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 속에서 현대화되는 과정 속에 이제 TV가 있고 라디오가 네. 있고 이런 문화 매체들이 있는데 네. 예, 문학 그러면은 이제 소설, 시 이런 것들이 정통 그렇죠. 문학이라고 일컬어졌던 시대에서 예. 이제 각본을 쓰고 각색을 하고 하는 그런 분들이 새로 이제 요구되었는데 네. 그 중에 이제 선구자이시죠. 그분이 금산 분이십니다. 금산 금산 어디일까요? 남이면 아, 성곡리에서 태어나신 성곡리. 분인데요. 예. 우리 금산에 또 성곡리는 개삼터가 있는 그렇죠. 인삼을 개삼터. 처음으로 농사하게 된 가봤습니다. 어우 그 매우 중요한 또 네. 의미를 지니고 있는 지역이죠. 예. 네. 네. 그곳에서 태어나셔서 이제 대표적으로 아씨 그걸 쓰시기도 하고 네, 네. 많은 그걸 쓰셔서 극 작가로서 선구자라 일컬어질 수 있는 분인데 네. 이분을 우리가 더 소중히 여기고 그분의 활동을 네. 잘 저희들이 또 금산 문화 발전에 네. 어떤 원동력이 되도록 네, 네. 해야 하는 것이 문화원의 중요한 역할인 것 같아요. 작년에도 문화 축제를 갖긴 했습니다만 더 곁들여서 금년에는 그분의 그 묘지도 이제 금산 그 태어나셨던 곳 네. 가까운 곳에 좀 모시려고 하는 구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시군요. 전국에 있는 많은 또 문학인들이 네. 이번의 문화 축제에 네. 동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금 기획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미지 문학제 하면은 상당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영화의 역사상 이미재의 그 희곡가 그분께서 많은 작품을 또 만들어내셨고 말씀하신 것처럼 SBS 방송국에서 예전에는 동양방송이었고 지금은 SBS 방송이지만 그때 당시에 1970년대에 만들어낸 아씨라는 드라마 여로라는 드라마도 상당히 예전에는 굉장히 성황이 됐었는데 이미재 선생님은 아씨라는 드라마를 제가 알기로는 드라마의 발판이 금산이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미재 선생께서 그 작품을 만드시다가 252회에 뭐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미재 선생님은 그 태어나신 성곡리에 네. 아직도 생가가 그대로 있고요. 네. 잘 보존되어 있군요. 네. 그곳에 좀 협소합니다만 이미재 네. 문학관도 건립이 되어 있긴 한데 네네. 좀 그분의 그 활동했던 그 역량에 걸맞는 문학관으로 좀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고요. 문학관입니까 정확하게? 네, 문학관으로 되어 있는데 몇 년 전에 좀 기금이 적어서 예산 부족으로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발표의 장으로서는 조금 약간 부족하다. 미흡한 그런. 그렇군요. 그럼 이번에 이미재 문학제는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예, 우선은 이제 이미재 선생님을 선양하는 그 의미가 좀 많이 있겠고요. 네. 또 그러한 창의성이나 작가의 정신을 후대들도 더 좀 네. 가꾸어 나가고 네. 또 우리 금산 군민으로서는 네. 금산에 이런 그 훌륭한 분이 계셨기 때문에 네. 네. 자긍심을 또 가지면서 네. 금산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기대가 됩니다. 네. 날짜가 혹시 언제쯤일까요? 문학제가? 지금 이제 6월로 6월 달이요. 계획하고 있는데 아직 네. 세부 일정은 그렇군요. 확정하고 있지 않고요.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이 문학인들은 이비재 선생을 많이 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금산에 이런 행사가 있다면 금산의 문화 융성 차원에서도 가장 좀 뭔가 진보적으로 나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예, 반갑습니다. 자, 여기서 잠시 우리 음악 듣고 시작할까요? 네. 네, 또 금산을 대표하는 노래가 뭐죠? 금산 아가씨요? 맞습니다. 네, 천가연의 금산 아가씨라는 노래를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싶은 금산 아가씨. 네. 이렇게 해서 금산 아가씨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언제 들어도 금산 아가씨는 금산만의 향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1970년대에 많이 유행했다고 들었는데 금산에 정말 좀 앞서가지 않았을까? 어떻게 금산 아가씨라는 노래를 이렇게 불렀는지 만들어냈는지 참 좋아 보입니다. 자, 원장님, 앞서서 태어나신 남일면 상금리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해주시기는 했는데 또 궁금한 게 활골 마을에서 갤러리를 운영하신다고 들었어요. 그 어. 갤러리에서는 어떻게 하게 됐어요? 제가 2020년에 이제 음. 근무하던 학교에서 정년을 하게 되고요. 예. 고향 마을인 그 상금리에 네네. 제가 미리 2006년도에 아. 창작실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어. 그 창작실에는 지금 10명의 화가들이 함께 참여해서 활골미술 프로젝트라고 하는 네. 나름 이제 순수 예술가들로서 세계적인 예술가를 지향하는 그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인 작가로는 이건용 선생님께서 네. 저에게는 이제 대학 은사이시기도 한데 네네. 그 선생님을 비롯해서 저희 또래들이라든지 후배 제자들이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그룹 그러면은 수평적으로 또래들로 주로 많이 그렇겠죠. 구성되는데 네. 저희들은 4세대가 같이 모였다고 이렇게 저희들이 말을 하게 되는데 이건용 선생님의 제자인 저희들 또 네. 저희 제자 되는 사람 그 사람의 또 아. 제자가 되는 사람 이렇게 해서 그러시군요. 30대 말에서 80대까지 네. 이렇게 연령층을 두고 있는데 예. 새로 이제 회원을 또 영입한다고 하면 네. 3, 40대의 젊은 사람 중에 한두 분을 더 영입할까라고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그렇게 이제 어찌 보면 지속적으로 영속적으로 이어나가는 그룹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인데요. 네. 그곳에서 여러 그 창작 활동이나 또 문화 활동을 해요. 예림원에서. 네. 어. 학생들도 초청해서 네. 하루 또 미술 네네. 활동도 하게 되고요. 작년 가을 같은 음. 경우에서는 금산문화원에 네. 국악 관현악단들이 와서 지역 아우. 주민들과 함께 음. 문화 축제를 또 갖기도 했고요. 아우, 진짜 너무 전시 아름답겠어요. 공간이 있어서 전시 공간이 늘 있어요. 평소에 누구든지 오면 그렇군요. 작품을 보고 네. 이제 문화원에 있는 여러 네네. 차들도 같이 나누어서 또 좀 마시기도 하고 예. 문화에 대한 이야기, 네. 사람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 음. 그런 이야기들 쭉 해나갑니다. 네. 그 예림원을 만드는 것은 네. 2019년도에 여러 그 작가들이 모여서 네네. 워크숍을 하고 세미나를 하는 동안에 그 나눈 이야기들을 요약해 보니까 네. 첫째는 이제 작가들이 음. 창의력을 발휘해서 네. 좋은 작품을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네. 게 그중 하나였고요. 그랬군요. 또 하나는 대체적으로는 연륜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네. 책을 좀 만들자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음. 셋째로는 문화예술 면에서 지역과 함께 나누자 이웃과 나누는 문화예술 활동을 하자. 그래서 특히 이제 어린이들에게 학생들에게 그런 기회를 좀 더 많이 주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프로그램을 함께 그러시군요. 운영을 하고 네, 있습니다. 문화원 원장으로서의 문화원 이외에 미리 현직 때부터 갖춰놓은 예림원 갤러리에서는 또 이렇게 사회공헌을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도 있군요. 예, 제가 개인적으로는요 교직에 있는 동안에 네. 대전 미술 창작마을이라는 걸 전국에서 처음으로 만들게 되었는데요. 네. 그것은 폐교를 소중한 문화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이었어요. 네. 제가 미술 공부를 하고 미술 활동을 하면서 늘 꿈꿔왔던 것은 독일에 있는 바우하우스와 같은 그런 시설이 우리나라에도 어딘가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건데요. 네. 그로우피우스가 처음에 설립했던 그 바우하우스는 네. 창의성을 높이는 그런 하나의 교육기관이기도 한데요. 네. 기능성을 높이는 그런 기관으로서 이제 바우하우스는
우리말로는 건축이 집이라고 하는 뜻이어서 네, 네. 종합 예술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는데 많은 그 우리가 알고 네. 있는 칸딘스키라든지 하는 그런 네. 분들도 거기에서 선생님을 했던 그런 아, 학교예요. 그런 우리- 생각으로 네. 그래 우리 운영하시는군요. 지역에서도 예. 대전미술 창작마을을 만들었다가 네. 이제 그것을 우리 금산에서도 유사한 음. 그런 정신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아, 예림원을 2006년에 이제 네. 건립을 하게 어우, 됐죠. 상당히 빨리. 네. 그러면 그 현직에 계실 때 미리 고향의 땅을 매입을 하셨던 모든 게 건가요? 이제 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자연스럽게. 싶은데요. 아, 그 예림원이 있었던 그 땅은 제 아버님 친구가 살던 집이었는데 네. 어느 날 아침에 제가 아버님을 모시고 함께 살게 됐는데 네. 그 친구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벽에다 전화기를 걸어놓고 네, 이제 네. 통화하고 그랬을 텐데 네. 2000년대 초죠. 2000년인지 2001년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친구가 저희 아버님한테 친구 나 집 좀 사줘 그러시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아버님이 나 지금 대전에 살고 있는데 왜 내가 시골에 지금 집이 필요하겠냐 아, 이렇게 이제 그게 계기가 됐군요. 오히려 반문을 하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 네. 그 친구분이 나 집 팔아야 서울에 있는 아들 집에 가는데 집이 안 팔려서 못 간다. 예, 예. 그래서 제가 아버님한테 음. 제가 그 집을 살게요. 아, 이렇게 네. 말씀드렸어요. 그게 뭐 어차피 운명이네요. 그러니까 참 네. 어찌 보면 우연히 그런 느낌. 된다는 느낌도 있어요. 억지로 되는 일이 없다는 그러니까요. 생각이요. 예, 오시게 돼 있네요. 네. 그래서 금산하면 문화원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문화인들이 많이 생기기도 하지만 작가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미술 목대 출신의 이둔희 작가라든가 네. 또 정창길 작가라든가 네. 뭐 이런 강구철, 강구철 작가, 정황래, 정황래, 예, 네, 예. 그런 아주 훌륭한 네. 교육자이고 예술가인 분들이 네. 많이 있습니다. 금산에는 진짜. 이런 이분들뿐만 아니라 예. 일반 주민들도 네. 뭔가 내 가슴 속에 있는 것을 표현해보고 싶어하는 그런 주민들이 대부분이십니다. 그래서 금산에는 기가 아주 출중해요. 아우, 그래, 이런 금산의 기운을 네. 잘 이렇게 좀 업그레이드 시키고 맞습니다. 잘 문화로 승화시킨다면 금산을 문화도시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우, 아주 좋은 생각이고요. 말씀 듣고 보니까 정말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네, 정말 이렇게 금산군이라는 금산이라는 땅이 작은 듯한데 사실은 대전 면적보다 더 네. 넓다고 하더라고요. 면적으로 넓고요. 네. 자연 환경이 참으로 수려하기 때문에 금산에서 거주하면서 창작 활동을 하게 된다면 아마도 네. 창작 열기가 네, 네. 더 뜨거워지고 그러니까요.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이 맞습니다. 됩니다. 자, 이제 뭐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시간이 없어요. 끝으로 원장님으로서 네. 우리 금산 군민들 또 우리 문화원의 회원들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메시지 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라디오를 통해서 많은 분들께 금산을 소개하고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늘 금산문화원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네, 금산문화원은 우리 금산의 소중한 문화와 역사를 지키고 발전시키며 주민 여러분께 문화로 하나 되어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앞으로도 더욱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강정원 우리 문화원 원장님이 2025년 2월에 취임하셔서 앞으로의 임기 동안에 더 많은, 더 풍성한, 더 문화 융성한 그러한 발전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특히 이미재 문학제를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 금산문화원에서 이거를 이렇게 시작했다라는 것은 우리 후손들한테 금산의 후손들한테 굉장한 자부심을 줄 것 같다는 생각에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 강정원 문화원 원장님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곳 금산문화원. 정말 한 번쯤 가보고 싶죠. 네,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 상징하는 문화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모습을 오늘
강 원장님을 통해서 엿볼 수 있습니다. 금산문화원은 강정원 원장 중심으로 전정만 과장과 임직원들의 노력이 돋보이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이사님들도 22분이나 계시네요. 얼마나 심사숙고하고 문화적인 마인드가 높을까 하는 그런 기대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지금까지 1시간 동안 들으셨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클로징 음악을 들으면서 박희숙의 세종음원 브런치 시간을 마쳐야 될 시간입니다. 대화 중에 나눴던 이미재 선생에 대한 그 주제곡이 있습니다. 아씨 주제곡이 있는데요. 이 주제곡을 저희 들으면서 마칠까 합니다. 금산 출신 드라마 작가 이미재 작사의 이미자 가수의 아씨 노래를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옛날에 이 길을 꽃가마 타고 말타님 따라서 시집 가던 길 여기던가 저기던가 복사꽃 곱게 피어있던 길 한 세상 다하여 돌아가는 길 저무는 하늘가에 노을이 설거나 옛날에 이 길은 새색 시적에 서방님 따라서 나들이 가던 길 어디선가 저만치서 뻐꾹새 구슬피 울어대던 길 한 세상 다하여 돌아가는 길 저무는 하늘가에 노을